139. 이거 하려 저거 하려 정신이 갑자기 없어지네. 두 가지를 하니까. 틱톡 들어가시면 라이브 켜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125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놓아버림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들으시다가 네, DM 남겨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볼게요. 1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네. 34세인 베타는 워낙 야위고 헤이스케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한아름 안고 있던 종이 봉지 무더기에는 건강식품점에서 산 56가지의 비타민, 영양 보충제가 들어 있었고, 특별한 음식이 든 봉지도 따로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세균 공포증이 있었고, 곧 주위의 모든 것이 세균에 감염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갖가지 전염성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암에 대한 공포로 발전하기도 했다. 베타는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 보도를 모두 믿었고,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을 모두 믿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음식과 공기, 피부에 내리쬐는 햇볕까지 두려워했다. 흰 옷만 고집하는 이유는 색깔 있는 천에 들어있는 염료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절대 앉지 않았다. 의자가 오염된 건 아닌지 두려워해서다. 처방이 필요할 때면 처방전 묶음 중간에서 아직 누구도 손대지 않은 부분에 적어달라고 했다. 한술 더 떠 용지를 자기가 떼어내겠다고 했다. 내가 용지를 만지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건 앞서 진료한 환자와 악수하면서 내게 세균이 옮겨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베타는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전화로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도 했는데 진료실까지 오기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온통 앉아도 세균, 타인들과 악수를 해도 세균이 옮길까 봐 두려움에 완전히 그냥 푹 빠져 있어요. 베타가. 그래서 진료 다음 주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겁난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했다. 거리로 나가기가 겁난다고도 했다. 이러나 저러나 다 겁나는 거예요. 강도와 강간, 공기 오염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동시에 자신의 증상에 악화될까 겁이나 침대에만 있는 것도 두려워했다. 누워 있어도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온통 두려움에 그냥 완전히 쌓여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타 모든 공포를 혼합해 자신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미쳐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러나 저러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약이 듣지 않을까 아니면 약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겁이 났지만 반면 났지만 반면 자신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공포에 약을 먹지 않을까 봐 겁이 나기도 했다. 나아가 알약에 질식할까 봐 겁이 나 스스로 고른 약마저 끊었다고 했으니 처방받은 약은 말할 것도 없었다. 베티의 공포에 모든 치료 방법은 소용이 없었고 치료 자체가 어려웠다. 내가 자기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도 막았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고 있는 것조차 누가 알면 자기를 미쳤다고 할까 봐 그것 또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새벽에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 83명이에요.
여기보다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중간에 인사도 좀 해드리고요. 네. 나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몇 주간 머리를 쥐어짰다. 쥐어짰다. 그러다 결국에는 놓아버렸다.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이 주는 후련함을 맛보았다. 베타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일하게 남은 일은 베타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베타를 마음에 떠올리면 사랑스럽게 여겼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베타에게 최대한 사랑을 보냈다. 그렇게 사랑요법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이거 자꾸 댓글도 달으시네요. 그렇죠? 제가 댓글을 그때그때 못 읽어드리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랑요법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진료실에서 그날을 만날 수 있었다. 이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서 베타가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뭐 앉아도 서도 누굴 만나도 막 누가 뭔가를 알까 봐 엄청난 두려움에 완전히 그냥 휩싸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호킨스 박사님께서 사랑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요법을 쓰셔서 사랑요법을 쓰신 지 몇 달 만에 다시 그녀가 진료실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아무런 이해도 얻지 못하긴 했지만 베타는 조금씩 나아졌고 공포와 장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중간중간에 인사를 해드려야 된다. 그녀는 심리 문제를 놓고 그녀는 심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했다. 그래서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진료하면서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키스 박사님께서 베타를 계속 사랑하는 것, 계속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개념은 앞에서 무의욕, 의욕이 없는 상태예요. 감정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무의욕을 다룰 때 제시한 것과 같다. 즉, 사랑 같은 높은 진동수는 사랑은 500대잖아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있어요. 의식 수준이 있는데 지금 사랑 같은 높은 진동수는 낮은 진동수에 대해 치유 효과가 있는데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해줄 만한 내가 여유가 의식이 되어야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더 잘했으면. 잘했으면, 더 잘했으면 아니라 기본이라도 잘했으면. 막 뭔가 이게 이렇게 막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그냥 친절하게 대해야 되나? 정말 사람으로 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의 경우는, 그러니까 높은 진동수가 의식 수준이 있거든요. 의식 수치가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그렇고, 어, 데이비스 홉킨스 박사님의 의식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103명이 들어왔어요. 이 새벽에. 이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 새벽에. 안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예,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안 주무시는 게 아니겠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104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의식 수준이 있거든요. 의식 수준 찾아보시면 에너지의 수치가 있어요. 200 이상이 있고 200 이하가 있고 200 이하는 부정적이고 200 이상은 긍정적인 거예요. 네, 지나갑니다. 네. 네, 그러면서 200 이상의 사랑을 할 때, 그녀를 사랑을 할 때 이게 점점 치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욕을 다룰 때, 의욕이 없는 상태를 다룰 때 제시한 것과 같은데, 즉 사랑 같은 이 높은 진동수가 베타의 경우에는 낮은 진동수란 공포. 베타는
공포스러웠죠. 모든 것들이 두려웠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거, 앉는 거, 문고리 병원에 와서 문을 잡고, 문고리를 잡고 여는 것조차 세균이 나한테 오면 달라붙어서 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온통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공포는 100, 두려움 수준 100이에요. 100의 낮은 진동수죠. 그런데 사랑은 500대의 높은 진동수라는 거예요. 진동 자체가 이 의식 자체가 에너지, 이 진동이 다 있는데 진동 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랑은 이 낮은 진동수의 공포에 사랑은 안심시키기 기제다. 안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기제다. 그저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보내서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너지가 욕망이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보내 감싸 안는 것으로 다른 이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되어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상대방을 안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불안해하는데 그 사람 같은 불안의 진동수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정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다른 이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가 있는. 근데 욕망이 너무 많으면 욕망이 많으면 많은 거에 저항이 있으니까 진동이 되기는커녕 자꾸 같이 막 화가 나고 욕망 다음에는 150의 분노잖아요. 분노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어떤 말이 아니라 그래서 가깝게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을 만나고 높은 분 옆에는 보이지 않는 그 진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다라는 거죠.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근데 그 진동이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부하의식 수업을 저는 지금 14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의식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문제점, 어릴 적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서는 점점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거. 이거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배워야 되겠어요. 화면에다 연결해서, 화면에서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볼 수가 없어. 그쵸? 지금 벌써 130명이 넘었어요. 이 세 분이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또 틱톡을 보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시면 130명이 넘은 거예요. 와, 신나네. 그냥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저 구나은님하고 미팅하다가 이렇게 라이브 참석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양미경 님이 막 직접 막 하는 거 보고, 오, 이거 하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일단은 재밌습니다. 동기부여는 엄청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의식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진동수가 높으세요. 안 보여요. 진동이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보이는 형태를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고 저 사람이 그냥 남자라는 거 보이는 거로 세상적으로 정해진 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 물질, 몸을 보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아니라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다 있어요. 의식 수준이 있어요. 그거는 고착화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막 기쁘고 뭐 그런 상태에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가 또 내가 화날 일이 있고 욕망하고 두려우면 쭉 내려갔다가 그때그때 그 진동이 있다. 보이지 않죠. 에너지의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진동이 있는데 전보다 이제 제 안에 내면의 상처를 자꾸 치유를 하니까 상담을 할 때도 온전하게 그냥 드리려고 해요.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훨씬 더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수락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 있어요.
145명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우리는 말로 해야 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진동수가 높은 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에너지가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래서, 어, 진짜 500대 이상으로 된 진동수가 높은 분들은 600이었나요? 500이었나요? 제가 잘 헷갈리네요. 22분? 전 세계에 22분. 그러니까 한국에 한 분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많은 그 나라에서 전 세계 22분이라고 그랬어요. 600이 넘으신 분이 22분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진동수가 아주 높은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의식이 높으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있어. 뭔가 높아.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 그러면은 언제든 가서 그 진동을, 그 진동에 영향을 받는 게, 아직 낮아져 있을 땐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멀리, 저기 선생님은 저기 헬리오시티 송파구에 계세요. 송파구에 헬리오시티에 앉아 계시면서도 진동을 보내세요. 보내시죠. 다. 수업 듣는 사람들한테 다 초대해달라. 초대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진동을 다 골고루 다 관심을 쏟고 보내시는데 오라고. 같이 와서 더 듣고 그 에너지장에 더 부합이 되라고. 그쵸? 네. 그래서 공부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줌으로 하는 거나 직접 보는 거랑 틀리다 했잖아요. 직접 그 에너지 장 안에 들어가는 거랑 틀리다는 거죠. 장 안에. 그래서 달라요. 매주 내일은 차에서 또 할 거라서 네, 라이브는 못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라이브는 못하겠는데 차에 흔들리면서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서울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26, 27일인가요? 또 성공 관련된 시크릿을 합니다. 깨달음 시크릿. 네.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 시크릿을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동 안에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의 법칙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다. 공포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공포스러워할 때 사랑으로 치유를 한다. 선생님께서는 치유를 엄청 하고 계십니다. 치유를. 근데 거기서 치유를 해주시는 좋은 높은 진동수가 오는데 그때 내가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로만 그 주시는 거에 그 진동 영향에 그 환경에 좋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 선생님 그 환경에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직접 찾아야 멀리 진동수에 떨어져 있어도 멀리까지도 가지만 떨어져 있어도 스스로 해야죠. 선생님이 해줄 때는 좋고 안 해줄 때는 나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이 공포는 공포 100이죠. 사랑은 500대예요. 사랑 500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젤리 젠플스키는 사랑 수업을 비롯한 일련의 저서에서 이 법칙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이 법칙은 뉴욕주 롱아일랜드 섬의 작은 마을 맨하셋에 있던 마음가짐 치유센터에서 치유법을 바탕으로 삼기도 했다. 나는 이곳의 공동 설립자이자 의료 고문이었다. 치유, 마음치유센터의 설립자이자 고문이셨대요.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설립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 치유는 치명적인 죽음의 병을 앓는 환자들과 이루는 집단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치유의 전 과정이 공포를 놓아버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체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치유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톡 주세요. DM 주세요. 네,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홍보도 중간에 해가면서. 네, 그래서
이 법칙은 위대한 성자와 깨달은 치유자가 보여주는 치유와 기제가 동일하다. 위대한 성자가 깨달은 치유자가 보여주는 위대한 성자. 이거 위대한 성자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가 깨달은 치유자가 보여주는 치유와 기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출하는 사랑의 진동은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 자체에 치유하는 힘이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이번에 선생님이 더 좋아지셨잖아요. 내면의 무의식이 깊게 속에서 또 무의식에 있던 게 또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또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더 좋아지시는 거. 그래서 어, 동일하다. 그래서 그들이 방출하는 사랑의 진동은 강렬하기 때문에 엄청 강렬하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치유하는 그 에너지 진동은 엄청나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느끼죠? 안 느껴지죠? 근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놓고 했던 것들이. 근데 요번에 누가 전에 하시다가 잠깐 쉬셨다 다시 오셨는데 어찌나 적극적인지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 있죠. 적극적이라서. 어제도 오셨는데 9월 5일, 6일, 7일 날 행사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월요일 날 말씀드렸고 중간에 화요일 날 갑자기 오셔서 말씀드렸고 어제 또 말씀드렸죠. 어제는 티켓 값을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에너지가 참 그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 그런 에너지와 함께 하는 거와 뭔가를 팍 있잖아. 얘기를 하는데 착착착착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에너지를 도와주는 것보다 본인이 하기 위해서 착착 같이 하는 착착 붙는 에너지가 딱 돼버리니까 야, 이게 뭔가 에너지가 속에서 팍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팍 뚫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게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에너지가 어떻게든 공부하면 할수록 하여튼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렬한 에너지 때문에 존재 자체에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력은 영적 치유를 가능하게 하고 사랑을 보내는 생각을 통해서도 전송이 된다. 사랑을 보내는 생각만 해도 전송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 안에 들어가면 진동을 계속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거랑 생각으로 보내는 거, 감정적으로 뭔가를 보내는 것 또한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보내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걸 알죠. 아는데 내가, 내가 사랑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사랑이 되도록 자꾸 내 상처, 내 문제를 치유를 해 나가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수업이 정말 부활의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 진동 수에 따라서 200 이상이 넘어가야 돈이 붙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에너지를 자꾸 바꿔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지. 에너지를 바꾸지 않으면 하는 행위는 해. 근데 결과가 달라. 누구는 잘 돼, 누구는 안 돼.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이렇게 사랑만으로 치유하는 전설적 존재들을 역사에 기록된 경우만 보아도 아주 아주 많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전설적인 존재로 계신 분들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존재에 빛을 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낸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야. 누굴 생각하면 미운 거야. 으이구, 저것이 그냥 뭐 있잖아. 내가 그냥 어떻게 했는데 저게 있잖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게 저것이 그냥 막 내 말을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생각들이 걸려있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치유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래. 그냥 존중하고 연민으로 이해하는 정도만 가도. 무조건적인 거 540이잖아요. 의식 수준 자체가. 그렇게까지만은 아니어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재의 빛을 보내는 기제로 수많은 치유를 사람을 치유했다. 의식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치유를 기적으로 여긴다. 의식을 잘 모르면 치유가 된 것을 기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잘 모르면. 그러나 의식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치유 현상이 아주 흔하며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치유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왜 내가 불편한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내가 먼저 치유가 돼요. 치유 현상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의식 수업을 오고 시크릿을 가는 거는 또 창조적인 잠재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 부정적이었던 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서 잠재된 거를 나오게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먼저 치유가 되는 게 우선적이라는 거죠. 치유도 안 됐는데 상처가 있는데 또 애를 놓고 그 애도 상처가 있어서 또 상처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끊어야 된다. 이제는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산만했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또 남아 계신 분도 있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6시에 또